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 장에 있어서 정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챙겨와 주셨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2차전 지주입니다.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핫 쟁점이 2차전 지주인데 오늘 용감하게 2차전 지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업황은 미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안개 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직진할지 유턴할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스볼트 파산이라는 이슈와 숨통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갖고 와 주신 걸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거는 전기차 캐즘이었었잖아요. 전기차가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매니아층이 전기차를 구매를 줄이니까 이제 실수요층이 사야 되는데 비싸다는 얘기고 좀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네. 불편하다는 것보다도 아마 비싸다는 문제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어퍼컷을 맞은 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트럼프죠. 네. 트럼프가 IRA라는 트럼프를 어퍼컷을 매기면서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과연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하지만은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은 이때부터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때가 지금이 이제 이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습니다. 노스볼트 파산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수율이 안 좋았다. 예, 안 좋았는데 네. 이게 중국 업체의 그 농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 업체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배터리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 이 가장 큰 그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는 역시 전기차 캐즘입니다. 여기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배터리 양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장비 문제였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품질 문제도 있을 뿐더러 중국 배터리 장비 문제도 있어서 아마 중국은 2차전지 시장에서 중국 자국 내가 아니라면은 상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걸 반증을 하듯이 뭐 BMW나 그 벤츠나 이런 회사에서는 벌써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거래처를 바꿨거든요. 이게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한번 설계에 포함이 되면은 그 자동차가 생산 중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국 업체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후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2년, 3년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향후 5년 동안은 중국 업체들의 경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배터리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그 첨단의 기술을 자랑하는 테슬라 있죠. 테슬라도 4680 배터리는 못 만들고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배터리가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기술이 이번에 노스볼트가 제대로 생산을 못하면서 유지가 돼서 아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전기차 캐즘이 상당히 문제긴 하지만 이것만 극복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은 역시 소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극복하는 포인트, 변곡점이 나타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싸게 샀던 거 싸게 파니까 우리가 재고평가선이 나오면서 손실이 커졌는데 이 재고평가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선 리튬 가격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저 고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차트를 보면은 저 고점일 때와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년치인데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를 보면은 거의 바닥에서 오히려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고평가선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니켈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켈 가격도 보면은 3년치를 보면은 아주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전 가격으로 지금 하향하고 있고요. 최근에 6개월 정도에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서 추가적으로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코발트도 있잖아요. 이게 3대가 가장 큰데 이 코발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2차 전지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일단 실적 부진에도 좀 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이제 전기차 캐증 극복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극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테슬라가 오히려 전년보다도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 기아 쪽에서 판매를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급락한 이후에 바닥을 딛고 올라선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전기차 캐즘이 급격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때 변곡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곡점에서 지금 2차 전지에게는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좁혀 들어갈 수 있는가가 그 다음 고민거리일 텐데요. 장 마감 후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다행히 양대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나타내주곤 있긴 한데 사실상 강보합권 구간입니다. 코스피 예장 지수는 2,504선, 코스닥은 694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던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덜어내는 쪽, 코스닥에서도 덜어내는 쪽으로 보여지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플러스권을 띄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힘이 센 종목들에 있어서는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건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르는 상승 상위단 종목을 보면요. 거의 신규 상장주들 굉장히 많이 손에 꼽습니다. 특히나 특징을 살펴보면 공모가 이하에서의 움직였던 종목들 어느 정도 저점을 닫고 그리고 재료가 붙었을 때 U자형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쪽이 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장의 자금이 지금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시총 상위단 쪽에서도 어디가 지켜주고 있는지 계속 보면서 시장 분위기 입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로 잘 문은 닫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오르는 폭에 있어서 코스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보이다시피 0.03%, 0.06% 올라가면서 2,504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694선에서 거래 마치면서요.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 플러스권을 유지를 시켜주는 정도였다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또한 빠져나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600억 원 넘게, 4,4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기관이 좀 들어오는 흐름은 체크가 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쉽사리 들어오고 있지를 않다.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으로 확실히 힘을 쌓고 있죠. 코스닥에 있어서도 오늘 외국인이 던졌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오늘 1,0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또 나타나고는 있네요. 자, 우리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전반적으로 흐름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밀렸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4.28%까지 또 밀렸는데요. 주주 환원책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진 쪽이 있어서 좀 더 방점을 찍어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28% 내려서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동시에 이탈됨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LG엔솔 플러스콘으로 거래 마쳤고요. 삼바가 오늘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놓쳤던 100만 원을 다시 100만 원짜리로 돌려 세우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추가 움직임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고 오늘 셀트리온도 이슈가 있었죠. 다잘렉스 관련한 이슈와 함께 5% 가깝게 올라서면서 18만 6,1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나타냅니다. 네이버도 오늘 20만 원 위로 계속해서 지지를 잘 시켜가면서 20만 4,500원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오늘은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이 다른 삼바나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갈 때도 알테오젠은 사실상 반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30만 원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30만 2,50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 기관, 가수급상, 양 매도 움직임 집계됩니다.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였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플러스 상방이 나타났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시총 5위단에서 흐름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도 플러스권 잘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에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르니까 다시 가는 건 같지만 이게 또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신규 상장주를 따라가는 건지, 트럼프 머스크 쪽을 따라가는 건지, 반도체는 왜 이러는 건지, 위원님 왜 이러는 거죠?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순환매 성격인데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전만 해도 기대치 때문에 올랐지만 최근에 몇 종목 이외에는 사실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서 바이오도 추격 매수하기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저점을 만들고 있고 2차 전지도 저점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이제는 시진핑 트레이드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거든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뺄지 안 뺄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하지만은 시진핑은 우리나라 가깝게 지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를 자꾸만 장벽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행도 풀었고 이제는 풀을 거는 엔터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좀 조정을 받으면은 이런 쪽으로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그다음 엔터 쪽으로 이제 시진핑 트레이드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2차 전지 얘기 나눠볼 텐데 사실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정말 갈래가 많이 나눠져요. 가장 대표 명사 LG 엔솔을 볼 것이냐, 그에 따른 양극 집단을 볼 것이냐, 유럽향을 볼 것이냐, 실적이 잘 나오는 실리콘 응급제를 볼 것이냐 등등등 정말 많잖아요. 네. 뭐 봐야 돼요? 2차 전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처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장비를 볼 거냐, 소재를 볼 거냐, 제조회사를 볼 거냐라고 보는데 여기서 저는 4680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4680.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테슬라도 4680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네. 안 나와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만큼 2차 전지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유럽 자동차도 그렇고 한국산도 그렇고 앞으로 4680 쪽에 기대를 좀 해도 좋다라는 건데 이게 기존에 있던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에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일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4680 쪽이다라고 하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단 종목은 동원 시스템주 네.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4680 테슬라 쪽을 한번 보자. 12월 달부터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아마 공급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ESS가 최근에 그 전력량이 인공지능 때 전력량이 많아지면서 전력 저장 장비 ESS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향도 살펴보고 뭐 노스볼트 그 효과도 본다면은 이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좀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음에는 그 가격은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을 한번 보고서 45만 원 정도 제가 설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6만 원인데 오히려 제 생각은 하락하면 더 살까라는 생각도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LG 엔솔은 45만 원 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보고요. 이어서 동원 시스템주도 관심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그렇다면 어디까지 노리고 볼 수 있어요? 동원 시스템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PER이 50, 70, 100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용 동박도 알박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용 캔도 만드는데 그리고 파우치백도 만듭니다. 아직은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공급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직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PER이 뭐 한 10한 4, 5 정도 되지만은 2차 전지 소재로 변환한다면은 여기서 최소한 PER이 한 20에서 25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동원 시스템주 말씀드리고요. 네. 뭐 2차 전지 신성장 동력 주가에 반영될 기회가 있다. 4680 최대 수익이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 최근 시장이 앉아서 조금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이라서 하고 지지 이탈가는 4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는데 아마 4680 그 테슬라의 공급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 전략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도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680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가는 방향을 또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추가 전략을 좀 받아볼게요. YMT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언급해 주시고 나서요. 최근 들어서 다다다다다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YMT는 그때 제가 그 전시회 다녀와서 맞아요. 제가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건데 사실 유리기판이 문제가 구멍 뚫기가 어렵다, 맞아요. 깨진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회로 패턴을 설정할 때 벗겨질 수 있다라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동박 하는 그 화공약품이 유리 패턴 이외에 애칭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견고하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CVD라든지 이런 큰 장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회로 설력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 재료를 벌써 국내 기업부터 해외 기업까지 인증을 거의 다 받고 있다는 점인데 물론 유리기판 시장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유리기판으로 간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YMT는 독보적인 회사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최근에 4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도 체결한 바 있고 앞으로 이제 뭐 흑자 추세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기관이 그래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유리기판주는 전반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 기술력이 있어서 강점이 있으니까요. YMT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